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어느 집이나 형제들 간에도 잘 나가는 형제가 있는가 하면 못 나가는 형제가 있기 마련이고, 부모님이 보시기에도 흐뭇한 자식이 있는가 하면 늘 마음이 쓰이고 걱정이 되는 자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10손가락이 다 하나뿐 손가락이 없다는 말처럼 자식은 자식일 뿐 부모에게 자식은 똑같이 아픈 손가락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자식 사랑이었겠죠. 저도 아들과 딸을 하나씩 낳아 키우는 부모 된 입장이지만 누구는 이쁘고 안 이쁜 자식이 있나요? 그저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과 훈육 방식이 달라서 그런 거겠죠. 처음부터 자식을 키우는 방법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 후에 자식을 낳은 부모는 없을 테니 다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렇게 실수도 해가면서 키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우리 세대의 다른 부모님들처럼 자식에 대한 교육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두 분이 모두 고등학교 교사이셨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자식 교육에 관한 한 남들에게 맡길 수 없다는 신념 아래 시어머니께서 교사 생활을 그만두시고 직접 가정주부를 자처하셨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자식을 낳기 전까지는 세상의 모든 관심사가 오로지 시어머니 자신뿐이었다는데 아들 셋을 내리 낳아서 키우다 보니 그게 다 부질없고 자식 농사만큼 더 중요한 일도 없더랍니다. 아버님도 매우 가정적이고 모범적인 분이셨어요. 자식 일이라면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하셨던 분이라서 지금도 저희 남편은 아버님을 존경한다고 했어요. 남편은 늘 저에게 그랬습니다. 우리 엄마랑 아버지는 참 대단하신 분이셨어. 웬만해선 하지 말라는 말씀 잘하지 않으셨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아니면 뭐든지 해보라고 하셨던 것 같아. 그리고 야단을 자주 치시지도 않으셨지. 칭찬을 자주 하셨기 때문에 늘 나는 형들과 함께 엄마와 아버지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경쟁적으로 뭐든지 열심히 했어. 칭찬도 무조건 남발하지도 않으셨지. 왜 칭찬을 하는지 우리가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는 수준에서 적당히 잘해주셨어. 거실에는 남들 집에 가보면 다 있던 TV도 없애셨어. 지금도 그렇지만 거실은 서재였지. 일부러 거실 벽면에 맞게 천장까지 높게 책장을 만드셨어. 주말에는 늘 가족과 함께 서점에 들러서 책을 한 권씩 사는 게 일과 중에 하나였지. 남편은 늘 그렇게 시부모님을 아끼고 존경해 왔어요. 그건 아주버니와 서버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 24시간도 모자랄 만큼 세 형제들의 뒷바라지에 온 힘을 쏟으셨어요. 때로는 과외교사가 돼주기도 했고 때로는 진로 상담 교사가 되어주기도 했고 좋은 부모가 되어주기 위해서 아동 심리학까지 공부하신 분이셨습니다. 가족여행도 국내 여행이건 해외여행이건 다 나름의 교육적 목적이 뚜렷이 있었어요. 아버님이 늘 고3 진학 지도 전문교사로 활동하셔서 바쁘고 시간이 맞지 않았어도 시어머니 혼자서 세 형제들을 데리고 경주에 있는 박물관은 물론이고 전국 각지에 있는 박물관에는 전부 다 데리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알게 해주고 싶으시다며 해외여행도 교육적 차원에서 혼자서 데리고 다니셨다고 했어요. 목적 있는 여행이 고생은 되어도 학교 공부하는 별도로 또 다른 인생의 공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과감히 학교 성적에만 연연해 하지 않았고 학교 수업을 빠지고 여행을 가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매주마다 가는 서점으로 가족 나들이 하나씩 구입한 책을 사들고 와서 왜 샀는지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해주셨고 어머니도 구입한 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시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세 아들들도 자신이 고른 책에 대해서 서로 말을 하려고 다투기까지 했다더라고요. 그런 탓에 늘 대화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고 늘 화기애애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을 만나서 좋았던 점이 남들처럼 자기 부모님한테 입에 차크를 물고 있지만은 않았던 거였어요. 보통은 딸들이 엄마한테 싹싹하고 아들은 무뚝뚝한 편이었는데 남편은 그렇지 않고 무척 다정하고 말도 잘하고 사이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내 눈에는 남달라 보였어요. 형제간에도 사이도 매우 좋아 보인 것도 한몫했었고요. 특히 아주버니와 당시 미혼이었던 시동생도 무척 인상이 밝았고 선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자라왔는지 어떤 가정에서 밝게 자라왔는지를 바로 알겠더라고요. 아주버니는 IT 계열의 외국계 회사에 다니다가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형님은 7급 공무원이었어요. 두 분 다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시부모님도 형님을 배우 아끼고 좋아하셨어요. 형님도 그런 시부모님을 좋아했습니다. 형님의 두 애들도 역시나 시부모님이 키우다시피 하며 키워주고 계셨는데 무척이나 감사해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남편 그 자체보다도 이런 모습들이 더 끌렸어요. 이래서 집안을 따지는 건가 보다 할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은 꿈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정치 지망생이었어요. 처음부터 남편의 꿈을 응원을 해주신 분도 시어머니셨고 그 동기가 된 것도 어린 시절에 많이 읽어도 위인 전기물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회 전반과 인간에 대한 숭고한 이해가 없이는 정치에 대한 꿈은 자체인 권력욕에 집착하는 거라고 말씀을 늘 해주셨다고 했대요. 이 삶과 현실의 실제와는 많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늘 봉사하는 삶 속에서 조금이나마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를 가지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탓에 고등학교 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남편은 구체적인 정치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건축학 전공을 변경해서 중간에 법대에 들어갔어요. 지금은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활동 모임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송사 기자예요. 저 역시도 시부모님이 형님처럼 이뻐해 주셨어요. 늘 저를 존중해 주셨고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남편보다도 제가 더 똑똑하다며 치켜 세워주시곤 하셨어요. 저도 그런 시부모님이 참 좋았습니다. 서방님은 꽤나 괜찮은 회사원이었어요. 서방님과 결혼한 동서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동서의 친정아버지는 공무원으로 재직을 하시다가 퇴직을 하셨다고 들었고 다른 형제도 없이 외동딸이라고 했습니다. 상견례 때도 배웠었는데 참 인상도 좋으시고 인자한 분들이셨어요. 동서도 시부모님께 참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고 저와 형님에게도 싹싹했습니다. 약간 어딘지 모르게 긴장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긴 했어도 새 식구라서 그러려니 생각했어요. 시부모님도 워낙에 며느리라도 이뻐해 주시는 분들이라서 동서에게도 큰 불만을 표출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뭔지 모르지만 또 형님이나 저에게 하는 것만큼 티내고 이뻐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내리사랑이라 그런지 사실 형님이나 저도 막내 동서가 될 사람이 서방님이 결혼 전에 어떤 사람인지 무척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막내 동서를 만나보니 형님과 저를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별로 좋은 인상은 아니었어요. 싹싹해 보이면서도 뭔지 모르게 가식적인 느낌이랄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별로 정이 가는 타입은 아니었던 것이 제 솔직한 마음이었지만 티는 내지 않았어요. 한 식구라서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 다가가고 싶었지만 선뜻 쉽사리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랫동서라도 어렵더라고요. 약간 벽이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겠거니 싶었는데 뜻밖일로 막내 동서에 대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동서가 서방님과 결혼을 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형님네와 저와 남편은 시부모님과 자연스럽게 왕래를 자주 하며 잘 지내오고 있었지만 막내 동서와 서방님은 결혼한 이후로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님도 그런 걸 느끼셨는지 형님이나 저에게 자꾸 물어오셨어요. 혹시 셋째에게서는 무슨 소식을 못 들었냐? 너희들하고는 연락을 하고 지내니? 아니 어머니, 통 연락이 없는데 제가 먼저 궁금해서 할 말도 없는데 연락하기도 뜬금없어서 안 했어요. 형님도 따로 연락은 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러게 내가 이합 전에 어찌 지냈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했더니 일한다면서 바빠서 다시 건다고 하더니 안 하더구나. 회사 일이 많이 바빠서 그런 거겠지.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서가 회사 일이 바빠서 잊었나 보네요. 제가 동서랑 통화할 일 있으면 어머니 안부 전화라도 한 통 드리라고 할게요. 그런 후 저도 잊고 있다가 취재차 나갔다가 동서의 회사 근처를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서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점심시간 전이라 일행도 있었지만 동서와 함께 식사라도 함께 할까 싶었죠.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냥 지나치기가 섭섭해서 동서가 다니는 회사 정문까지 갔더니 외부인 출입 금지라며 경비실에서 막아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 근무하시는 이서영 과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점심시간이 언제죠? 라고 물었는데 어느 부서냐고 묻더니 한참을 찾더라고요. 사실 동서와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별로 없어서 무슨 부서에서 일하는지조차 몰랐어요. 과장 직함으로 이서영이란 사람은 없다고 하면서 그랬어요. 여기 정직원 중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분은 안 계시는데요. 잘못 알고 오신 거 아니십니까?
그래서 과장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다시 찾아봐 달라고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여기 회사 직원에는 안 계시는데 파견 나온 다른 영역업체 직원 중에는 한 분이 있네요. 네? 그럴 리가요. 분명히 여기 과장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분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알려줬더니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비상시 연락망을 다 갖고 있는데 말씀하신 분의 연락처가 그분이 맞네요. 그분은 여기 회사의 정직원이 아니고요. 영역업체 직원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랬어요. 아, 그래요? 저희가 연락한 지가 꽤 되어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제 차로 돌아갈 참이었어요. 그때 마침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전화하셨던데요. 무슨 일이에요? 아, 동서. 오랜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네. 형님도 별일 없으시죠? 그렇지. 동서 본사에서 근무한다고 하지 않았어? 언제 자리 이동을 했어? 그러자 순간 깜짝 놀라더니 그러더라고요. 네? 자리 이동이라고요? 친절하게 말해주지 그랬어. 아, 네. 제가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요. 그랬구나. 알았어. 라고 하는 찰나에 그 경비실에 뻔히 보이는 맞은편 계단 쪽에서 유니폼을 입고 전화를 받고 있는 한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왠지 막내 동서와 많이 닮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로 자리를 옮긴 거야? 혹시 승진해서 간 거야? 아니요. 그냥 갔다가 금방 다시 본사로 돌아올 거라서요. 형님은 모르셔도 돼요. 아, 그래? 그럼 당분간은 동서 회사 본사에서는 못 보겠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는 형님한테는 말씀하지 마세요. 나 사실 동서 회사에 왔는데 동서를 못 보니까 섭섭해서 말이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계단 쪽에서 전화를 하고 있던 동서와 닮은 여자가 뒤로 휙 돌아보더니 저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자리 이동을 했다는 동서였어요. 서로 놀라서 외마디 비명까지 질렀습니다. 형님, 동서. 끝까지 동서는 거짓말로 둘러대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일단 모른 체하고 동서 말만 듣고 바로 와버렸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동서 행동에는 말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가 기자가 아닌가요? 동서에 대해서 샅샅이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사기였어요. 이름만 제외하고는 사실인 것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대기업 본사 과장님이란 말도 거짓이었어요. 물론 그 건물 사내 교환원으로 일하는 계약직 사원이긴 했으나 대기업 직원은 아니었습니다. 외동딸이란 것도 아버지가 공무원으로 퇴직하셨다는 것도 다 거짓이었어요. 제가 증거를 찾기 위해서 한 달여 동안이나 동서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더니 그 순진하고 착해 보이는 얼굴 이면에 이런 모습이 숨겨져 있을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어요. 숨이 막히고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일단 누구보다도 동서의 본인의 생각을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자고 했더니 그때도 저를 요리조리 피할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동서,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날 피할 생각은 하지 말고 얘기 좀 해. 뭘 한다고 하는 거예요? 동서가 잘 알잖아. 동서 이름만 빼고 다 거짓인 거 알고 있어. 왜 그랬어? 서방님은 알고 있어? 그러자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형님, 부탁이에요. 제가 다 설명할 테니까 절대 명수 씨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네? 라고 하더니 금방 저를 만나러 쫓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첫마디가 그러더라고요. 어디까지 아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거짓인지 직접 말해주지 않을 텐가? 그랬더니 어처구니없는 말을 짓거렸습니다.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큰형님이 7급 공무원이고 둘째 형님도 방송기자라서 자랑스러워 하셨잖아요. 그런데 전 술주정뱅이 아버지에다 가게도 없이 차판을 하루하루 버티고 산 엄마에다 계약직 사원인데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이유가 되지 않아. 또 뭘 속인 거야? 그러자 제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천연덕스럽게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차피 결혼할 거면 형님들한테 키가 죽어서 시부모님께 무시당하면서 살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서방님은 알고 있어? 몰라요. 알면 저와 결혼이란 걸 했겠어요? 그래? 사기 결혼은 모해란 걸 알고 있지?
뭐라고요? 전 진심으로 명수 씨를 사랑했어요. 명수 씨도 저를 사랑했고요. 그런데 왜 끝까지 사기를 치는 거야? 다 알고 있어. 동서가 사기 전과가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동서가 사기친 남자랑 살면서 유산했던 기록도 다 갖고 있어. 어쩌려고 끝까지 사기를 치려고 해? 그랬더니 저기 싹싹 불면서 처량하게 한 번만 봐달라며 빌었어요. 형님, 저는 부러웠어요. 형님들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도 받고 사랑도 받으면서 살았잖아요. 결혼도 좋은 사람과 했잖아요. 그뿐이에요. 시부모님의 사랑까지 듬뿍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부러워서 그랬다는 건 이유가 되지 못해. 형님들은 그렇게 대접받고 사랑받고 사는 것이 일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저에게는 꿈이었어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그렇게 사람 대접을 받으며 살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형님만 모른 척 해주시면 형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동서, 나는 어찌 됐든지 동서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 하지만 동서는 그 기회마저 저버렸네. 지금 동서가 내게 한 말도 다 거짓인 거 알고 있어. 그렇게 불쌍하게 보여주면 내가 넘어갈 줄 알았지? 아니에요. 형님만 입 다물어주면 형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요. 네? 그래서 물었어요. 내가 입 다물면 뭐 어떻게 해줄 건데? 돈을 달라고 하면 줄게요. 명수씨가 착실해서 통장에 돈을 꽤나 모아뒀더라고요. 명수씨 돈이 아니더라도 제게 형님한테 입막음할 돈은 있어요. 그러니까 형님은 저한테 돈 받아서 좋고 저는 형님과 한 동지가 되어서 좋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때요? 그때 갑자기 서방님이 나타났습니다. 어떠긴 뭘 어때? 동생은 놀라서 뒤로 나짜빠지려고 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알고 왔어? 그러자 서방님이 핸드폰을 들어보이며 그랬습니다. 네가 한 말 그대로 듣고 녹음도 해뒀다. 네가 이런 사기꾼인 줄 나도 미처 몰랐다. 네 오빠랑 단통속이라며? 넌 끝났어. 바로 그 자리에서 서방님이 경찰에 직접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서방님에게 그동안 조사를 한 자료를 다 넘겼어요. 미모의 아가씨가 작정을 하고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는데 교통법규 하나도 철저히 잘 지키는 선량한 서방님이 안 넘어가고 배기겠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서방님이 수렁에 완전히 빠지기 전에 구해낼 수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온갖 사기행각이 다 드러나자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내 말이 다 사기라고 했지? 웃기고 자빠졌네. 다는 아니야. 이판 사판 다 까발려진 마당에 더 숨길 것도 말 것도 없다면서 경찰서에서 저를 향해 떠들어댔어요. 난 진짜로 어머니한테 대기업에 다니는 며느리로서라도 사랑을 받고 싶었단 말이야. 너만 아니어서도 내가 그럴 수 있었는데 어이가 없네. 내가 재수가 없어서 너한테 걸려든 거야. 끝까지 반성할 줄도 모르고 입을 놀려대니까 다들 기겁을 했습니다. 내가 사기꾼이 아니라서 그런가.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들의 정신세계였어요. 시부모님은 그나마 늦게라도 별 탈 없이 동서의 정체가 밝혀져서 다행이라며 오히려 서방님을 위로해 주셨고 저를 향해 고맙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동서와 그 오빠들도 여죄를 조사받고 곧바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동서와 서방님과의 결혼은 무효가 된 것은 당연했습니다. 서방님을 포함해서 우리 가족에게 쓰나미처럼 밀려왔던 위기였지만 이 또한 잘 넘어갔어요. 서방님도 충격은 받았지만 잘 이겨내서 좋은 여자와 교제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곧 좋은 소식을 들을 거라고 시어머니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두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